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유치가 있다가 밖으로 못 나온다든지 아니면 영구치배가 자라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함치성 낭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니가 누워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 안에서 함치성 낭종이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사랑니에서 함치성 낭종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냥 속 시원히 무조건 빼야 되겠는데요? 그게 낫죠. 네. 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뼈대 있는 치과 구강외과 전문의 김박입니다. 혹이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피부에 생기는 멍울이나 장기 내부의 종양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입안, 특히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잇몸뼈 속에서도 혹처럼 자라나는 병이 있는데요. 오늘은 잇몸뼈 주변에 생기는 물혹인 함치성 낭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원장님께 찾아온 지호라고 합니다. 지호님 오래간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찾아온 민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도 찾아온 민지입니다. 치아, 잇몸 안에 물혹이 생긴다는 얘기를 저는 처음 들어봐가지고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되게 좀 끔찍한 것 같거든요. 근데 혹시 이게 악성 종양으로 좀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는 건가요? 낭종 중에서 악성화되는 낭종도 있어요. 예를 들어 범낭아 세포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함치성 낭종은 악성으로 전이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원장님, 살면서 치아가 바깥으로 나올 일은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올 때나 아니면은 사랑니가 나올 때잖아요. 그러면은 어린애들도 좀 함치성 낭종에 노출될 확률이 있나요? 맞습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뼈 속에 있다가 나오지 못할 때는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유치가 있다가 밖으로 못 나온다든지 아니면 영구치배가 자라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함치성 낭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사랑니가 누워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또는 밖으로 나와 있지 않고 잇몸 속에 완전히 매몰이 돼 있다든지 그 안에서 함치성 낭종이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사랑니에서 함치성 낭종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니가 매복이 돼 있으면 정기적으로 검진이 필요하겠고,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사랑니를 너무 오래 두지 않고 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속 시원히 무조건 빼야 되겠는데요? 그게 낫죠. 네. 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환자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 치아가 이제 사랑니인데 뼈 속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요렇게 테두리가 보이는데 이게 이제 낭종이에요. 이 낭종이 염증이 돼버린 겁니다. 염증이 돼서 앞치아 뿔이 있는 쪽까지 염증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이것처럼 이렇게 함치성 낭종이 있었고, CT상에서는 이 낭종의 범위가 원체 넓게 돼서 앞치아에 뿔이 있는 데까지 염증이 포함된 경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 치아를 빼고 이 앞에 있는 치아까지도 희생을 시켜야 됐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뼈 이식을 광범위하게 하고 그 자리에다가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은 이분의 케이스를 보니까 정말 아파질 때까지 참다가 치과에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간혹 가다가.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정기적인 검진 같은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조금이라도 통증이 있었을 때 빨리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겠네요. 함치성 낭종에서 본인이 증상을 느낄 정도면 벌써 많이 무언가가 진행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1, 2년에 한 번씩은 꼭 스케일링을 할 때 엑스레이도 같이 한번 찍어보세요. 우리 왜 건강검진을 하면은 흉부 X선 사진을 찍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치과도 1, 2년에 한 번씩은 엑스레이로 검진을 해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에요. 엑스레이만 찍으면은 그게 정확히 다 보이나요? 네, 엑스레이 상에서는 이제 보이는데, 엑스레이에서 혹시나 뭔가 조금 이상한 게 보인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뭐 CT라든지 이렇게 찍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병소 같은 거는 엑스레이에서 어느 정도 다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워낙에 좀 치과 치료를 무서워해서 그런데 혹시 치료 후에 통증이나 치료 과정 중에 통증이 좀 심하지 않나요?
무서워해서 그런데 함치성 낭종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사랑니 치료나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범위는 조금 넓어질 수가 있겠죠. 세심하게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한다고 그러면은 통증은 뭐 크게 있지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함치성 낭종을 수술을 하실 때는 일반 치과보다는 아무래도 구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하시는 데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고, 이유는 사랑니도 빼야 되겠고 낭종도 제거를 해야 되는데, 낭종 제거를 할 때는 낭종을 완벽하게 긁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낭종을 완벽하게 긁어내지 않으면 나중에 재발이 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 구강외과 선생님이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겠고, 구강외과 전문의 김박입니다. 진료받을 때도 크게 힘들지 않으실 거고 수술 후에도 큰 통증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함치성 낭종으로 인해서 임플란트까지 하게 되는 경우에 원데이로 다 진행을 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빈 공간이 많다면은 뼈 이식이나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해야 될 텐데, 그러면은 치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함치성 낭종 때문에 앞에 치아까지 뺐다는 얘기는 낭종이 생긴 자리는 뼈가 다 흡수가 되는 자리거든요. 없는 자리죠. 거기다가 자기 치아까지 뽑아야 될 정도면은 골 파괴가 굉장히 심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당일날 임플란트를 심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넓은 범위를 발치를 하고 낭종을 긁어냈다고 하면은 범위가 원체 넓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냥 두게 되면은 급격하게 치조골이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치조골 이식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만약에 치조골 이식을 했다고 하면은 대개 골 이식 후 4에서 5개월 후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한 2, 3개월 후에 치아를 위에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함치성 낭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뼈대에 있는 치과 구강외과 전문의 김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